다음 분 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노희경님. 네. 네, 반갑습니다. 구원교당 노희경입니다. 딸을 통한 공부, 친구와 정오 순국교당을 다녀오는 길에 대학생인 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 집에 가면 7시쯤? 엄마, 나랑 대학로 가자. 왜? 옷 구경하게. 너 용돈 있어? 아니, 없는데. 한다. 그냥 구경 가고 싶다는 것이다. 순간 마음이 요란해진다. 멀미도 하고 몸도 피곤한데 용돈도 다 쓰고 없다면서 무슨 옷 구경?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요란한 마음을 보고 멈추어서 딸을 보니 이번 주는 비대면 수업을 한다고 집에 와서 있는데 날씨는 좋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딸, 오늘은 좀 늦고 엄마가 힘드니까 내일 가면 어때? 라고 물으니 기분 좋은 목소리로 그래 엄마 라고 말하는 딸. 평소에는 딸하고 몇 마디 주고 받다 보면 경계가 많아서 원만하게 대화하기가 힘들었는데 오늘은 기분 좋은 목소리로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자, 우리 박소영 교수님 계세요? 박소영 교수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기서 경계가 어딘가요? 경계. 금각교 경계. 네, 아이고. 예, 아이고. 수준이 대단하시네요. 우리 지금 노희경님이 일기에 그런 내용을 표시를 안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교수님은 또 아시겠죠? 소금는 딸이 경계예요. 소금는 딸. 대학생이나 돼가지고 철도 없어. 엄마한테 용돈도 없으면서 옷구경이나 가자고. 여기가 경계였어요. 예,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누구라고? 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공부할 것이 많은 곳이 가족들인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부딪히고, 그렇죠. 제일 많이 만나고, 그리고 또 내 주착도 굉장히 많은 게 역시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챙기고 나면은 자유로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남편 보고, 남편이 바뀌어라. 공부 좀 해서 바뀌어라. 그러면 좀 편안해질 거 아니냐 했는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바뀌니까, 그냥 남편은 자동으로 이렇게 조금 변하는 모습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노희경님 일기에서도 내 마음이 정을 세우고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진 마음을 세우고 그대로 딸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기운이 전해져서 딸도 자유롭게 대답을 그냥 편안하게 한 마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지정. 네. 노희경 공부인의 공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엄마랑 딸이랑 이야기 안 한대. 그냥 대면대면하고 사는 집이 많대.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귀여운 딸이 애교 부리니까 너무 좋지?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딸처럼 노희경님의 딸도 그런 사랑스러운 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은 정전에 대조하지 않으셨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요란한 마음을 보고 멈추셨어요. 이렇게 마음 작용을 잘 보시고 딸에게 나중에 가자라고 하니까 딸이 또 예쁜 말로 그래요 엄마 라고 대답을 예쁘게 했어요. 역시 공부한 엄마의 공부한 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일기에 내가 어디에서 멈춰서 공부를 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서 우리 교수님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노희경 일기를 듣고 보니까 저도 딸이 있는 엄마거든요. 근데 이제 딸과 엄마의 관계는 너무 친밀해서 항상 그 의견 충돌도 많고, 그래서 제가 어느 수필에서 보니까 딸과 엄마는 맨날 왜 싸울까라는 그거 대목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노희경님은 딸의 이제 그 마음도 잘 보고 본인이 힘들고 그러니까 딸한테 내일 가면 어때? 이렇게 참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니까 딸도 이렇게 그래 엄마 그래서 참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마음 공부가 참 좋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더 네, 두 분 다 하셔도 돼요. 네. 저는 노희경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옷 사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옷 구경만 가자고 했을 뿐인데 엄마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옷 구경 거기서 분별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별하는 마음을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지금 정읍에 승복교당을 갔다 오신다고 하시잖아요. 교당 갔다 온 마음 챙김이 저렇게 빠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빨리 알아차리고 딸과의 대화를 원만히 마친 걸 보면서 엄마가 공부하시니까 가족이 화목할 수 있겠구나. 집안에 공부하시는 분 한 명만 계셔도 우리가 올해 신년 법문에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노희경님 일기를 듣고 그리고 김대성님의 회화를 듣고 정읍의 승복교당을 다녀온 것도 그것도 공부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노희경님이 2기, 3기 마음공부대학을 나와서 거기에서 마음공부를 하면서 그 딸의 그 경계가 오는 부분에서도 잘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일기로 기재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순숙되어가는 그 모습인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말빨이 많이 늘었어요. 떤다고도 내가 보니까 말들을 참 잘하시네. 예. 아이고 노희경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바뀌었냐 딸이 바뀌었냐 혹 이해를 잘못하시면 이렇게 이 얘기 듣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다른 때와는 달리 딸이 속 시원하게 말해주니 아니요. 그 앞에 엄마가 멈추어서 본이가 먼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봤다는 것은 자성의 원리로 본 거예요. 내가 자성의 정했구나. 일상주의 요법 1조가 그 앞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제대로 보인 거죠. 부처님으로. 그러니까 딸에게도 예쁜 말을 했겠지 엄마가. 안 그러면 속도 없는 것이냐 뭔 옷 구경 가자가냐 저 용돈도 없어서 이 말이 나오고도 남지요? 네. 회장님 그죠? 네. 우리 다 나와요. 이게 저도 나옵니다. 경우지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오는 척 보고 계시면 안 돼 또. 그럼 나왔다고 시비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는 겁니다. 다만 공부 삼을 뿐인 거예요.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여기 박수해 주세요. 예, 또 다음 일기 우리 김대성님 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연복이 좋은 김대성입니다. 공립교단에 마음 공부는 순발력이지. 아침에 출근하니 며칠 전 심장 수술 받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불안한 모습과 과격한 행동을 하고 있다. 서둘러 콧줄을 삽입하고 신경정신과 약주기를 기다리는데도 담당 간호사는 자기가 정한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다. 저분이 끝나면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기다리는데 또 다른 분에게 간다. 우리는 4명이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환자를 붙잡고 있는데도 말이다. 환자들에게 약을 복용하게 하는 것도 자기 일인데 어째 저렇게 일의 우선순위를 모르고 일을 하지? 하며 조급한 마음과 요란함이 올라왔다.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일상수양요법을 대조하여 원래는 일의 우선순위가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없건만은 환자의 과격한 행동을 보면서 빨리 진정시켜주고 싶다는 바람과 조급함에서 이것이 우선순위지라고 분별이 있어졌구나를 알아차렸다. 그리고 있어진 내 요란한 마음도 있을 수 있지라고 인정하고 보니 그분도 그럴 수 있지라고 인정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며 정확한 표현으로 선생님 신경정신과약을 먼저 주세요 라고 말했고 바로 환자에게 약을 복용시킬 수 있었으며 환자도 편해졌고 나도 편안한 마음이 들었다. 경계를 따라 요란한 마음이 있어지기는 하였으나 순발력 있게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한 것은 내가 그간 꾸준히 마음 공부도 하고 부모님께 문답 감정도 받으며 또 평소 시간 있을 때 경전도 읽으면서 해오고자 공부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이 공부를 계속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예. 우리 이호강 교수님께서 이호강 교수님 어디 앉으신가요? 아, 예.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셨구나. 예. 답을 이번에는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안 하시면 갑일 거예요. 마이크 좀 드려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대성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있어지는 요란한 내 마음도 있을 수 있지. 그분도 그렇게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이거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예. 아까 답 안 해서 어려운 거 내는 거예요. 아까 답 하셨으면. 예. 아시는 대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상대를 그때 마음에 있기보다는 상대가 마음을 내가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상대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그래서 공감을 공감한다. 예. 지금 저 말씀은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러신 것 같으네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예, 정답입니다. 왜 정답이냐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니까 네 성품이나 내 성품이나 다. 예, 이거를 뭐냐면 성품의 이치라고 해요. 성품이 그래요. 네 성품도 내 성품도 원래는 너 것만은 있어진다고. 그것이 성품이에요. 예, 선물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공부인들 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성님의 일기를 듣고 경계가 있어지는 것이 진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있어지는 마음이 진리가 아니다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경계에 따라 있어질 때 내가 이치를 챙기면서 그 내 마음을 잘 바라보느냐 못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경계가 요란하게 올 수도 있고 또 그 경계를 잘 지혜롭게 넘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신과 정신질환의 그 환자를 손과 발을 막 이렇게 묶고 이런 상태에서 다른 간호사가 자기 할 일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제가 간호사라면은 정말 분별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그 분별도 정말 진정을 못하고 화를 냈을 법도 한데 그래도 김대성님은 마음 공부를 하니까 그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또 한 번 이렇게 제가 하게 되네요. 네,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고. 예. 네, 김대성님이 평소에 시간 있을 때 경전 읽고 해오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또 여기 뒤에 보니까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시간이 있으면 테레비 보고 빈둥거리고 이러는데 정말 공부심이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 용신법으로 공부하면 몇 생을 닦을 것을 이 생에 일생에 할 공부를 몇 생이면 한다 하셨는데 김대성님이 곧 부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언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도 저 언니에게 공경심이 들어지네요. 언니 너무 부럽잖아요. 욕심 나잖아요. 이런 마음이 또 들어지네요. 제가 어지간하면 오지 말라고 했더니 기어이 가네. 이것이 있어지는 것이에요. 못 말립니다. 못 말려. 남은 못 말려. 내 안에 있어지는 마음이라 말리는 거예요. 그죠? 예. 또 다른 분? 예. 우리 오경원님.
한 말씀. 네. 지금 김대성님의 일기를 듣고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병원에서. 그런데도 그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챙기면서 본인이 약을 저 간호사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안 주는데 계속 지금 올라오는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김대성님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런 급박한 상황에도 감정이 먼저 안 나오고 마음 공부를 챙기고 있고 그 상황을 여러 사람이 보는데 잘못했으면 막 왜 안 주세요? 그리고 간호사한테 화도 내고 남들 보기에 안 좋은 상황도 이루어졌을 텐데 그 마음을 잘 챙겨서 약도 잘 주고 환자도 잘 치료하면서 마무리를 잘했다는 것은 정말 마음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성님 네, 응원합니다. 네, 한번 해주실 분 계세요? 없어요? 노희경님, 자꾸 빠져, 뒤로. 네. 이러면 나중에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 달라요. 좀 하다 보면. 아니,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제 생각하고 많이 같아서 제가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만일에 제가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저렇게 공부 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올라와서 재연을 한번 해보세요. 재연을 어떻게 화가 올라오잖아요. 지금 상황이 급한데 딴 일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면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근데 그러지 않고 순간 경계를 알고 정을 세워서 보면은 일상수행요법을 대조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아까 재현하는 모습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본 모습이에요. 텔레비전에 그렇게 나와. 그럼 막 귓벅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 있어요. 마음 공부를 오래오래 하고 보면 어찌 될까? 마음에 힘이 생긴 거예요. 차이가 그거죠. 지금 우리 노희경님하고 김대성님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김대성님이 저렇게 그 순간에도 마음을 딱 부여잡고 야! 이 소리가 안 나오고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 공부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오경원님. 네. 제목은 넷째 언니 생일에 한 마음 공부입니다. 언니들이 재작년에는 내 생일을 몇 달 지나서 챙겨주더니 작년에는 내 생일을 그냥 지나치고 말 한마디 없어서 언니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다. 그런데 올해 넷째 언니 생일이 다가오니 언니 생일을 챙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요란했는데 하필 넷째 언니로부터 자기 생일날 안부 전화가 왔다. 나는 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넷째 언니가 기억력도 좋고 형제들 생일날이 되면 미리 전화해서 알려주고 조카들 생일까지도 기억하면서 내 생일을 2번씩이나 잊어버린 것은 일부러 그랬나 하는 분별심을 내고 있었다. 내 생일을 챙겨주지 않은 것에 주착되었음을 알아차렸고 언니들이 내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것도 있어지는 진리이고 언니들이 내 생일을 안 챙겨준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나도 언니 생일 챙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지는 것도 진리라 했는데 라고 생각해 본다. 그렇게 일상수행의요법 1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난 일을 공부하고 보니 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내 동생이라고 예뻐해주고 잘 챙겨주었는데 언니들에게 서운한 마음이 났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자매간에 우애도 못하고 서먹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넷째 언니에게 생일 축하금을 송금하고 언니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렇게 취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정전의 원리 대소유무의 이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갑자기 대소유무 이치님이 나와가지고 막 당황스러우신 것 같아요. 나중에 교구님께 여쭤보세요. 교구님께 교당에 오고 보면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보시면 돼요. 대소유무 이치가 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설명하기는 너무 길 것 같고
어쨌든 그 똑똑한 언니가 내 생일도 안 챙겨주고 그것도 2번씩이나 열받았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정덕희님 먼저 한번. 그러죠. 한 번은 실수를 할 수 있는데 2번 이상이 되고 보면 누구하고든지 분별이 나오길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한 우리 오경원님이 분별 주착을 알고 정을 세우고 취사를 하니까 자유롭고 편안해지고 떳떳해지면서 자매간의 우애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노희경님, 예. 여기 오경원님 일기 기재한 걸 듣고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언니들이 내 생일을 안 챙겨준 것도 진리이고 그다음에 내가 서운해서 언니 생일을 안 챙겨주고 싶은 마음도 진리라고 했는데 그게 저는 조금 어렵네요. 어렵죠. 예. 아이고, 그럴 줄 알고 준비하신 분이 계셔요. 연습 때 이거 꼭 하겠다고 본인이 질문을. 우리 대종사님이 펼쳐놓은 교전의 정전이 있죠. 그 정전 속에 일상생의 요법의 1조에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라 이게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교전을 꼭 보셔요. 그러면은 거기에 진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경계가 일어났을 때 그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만 가지고도 공부를 하면은 정말 내가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도 어려운 거 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억이 하시네. 예. 어려워요. 우리 교수님들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차차 공부하시면서 익혀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성님. 오경원님의 일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는 어건만은 언니들이 내 생일을 못 챙겨준 것과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어지는 것과 또 언니의 생일을 챙기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이 모두 다 진리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것을 원래는 어건만은 있어지나니 이 공식에 대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대동사님께서 주신 일상수행 요법이 공식이다. 우리가 수학 공부 잘하면 수학 공식에 대입하면 100점 맞잖아요. 이렇듯이 일상수행 요법이 우리 공부의 비법이구나 하는 생각이 이 순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만 공부하면 우리가 나날이 발전하는 진급하는 삶을 살겠구나 하는 감상이 이 순간 되었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잡으니까 하세요. 들려오시죠. 네. 매번 생일을 챙겨주는 자매 너무 화목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매번 챙기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빼먹은 언니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셨다 하니까 전화 통화하고 끊었다 하시니까 저 같으면 생일도 안 챙겨주고 볼멘 소리 하면서 소신한 복수를 하겠다 결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소유무 일치를 챙기셔가지고 가족의 화목을 챙기셨습니다. 갑자기 여기에서 코미디 프로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저는 공부심 놓친 지정이는 오경원님의 앞에서 해주고 그리고 공부 잘하신 오경원님은 기사라 하셔서 저희 짠 공부 안 해요, 진짜. 이런 거 제발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연세도 있으신데 못 알아듣는다고 해도 이게 이치라니까요. 저 마음을 어떻게 못해. 사실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어요. 근데 경호님이 못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 소리만 들어도 오글거려요. 제가 우리 그 오경호님 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사람이 불만의 한계가 끝이 없다는 게 엿보이는 일일 수도 있다. 이게 65년 동안 65년은 안 되셨나? 약간 60여 년 동안 생일 2번 안 챙겨준 거예요. 나머지는 다 챙겨주고
네? 그 저기 10번 잘해주고 한 번 그 보는 거하고 비교도 안 돼. 0점 몇 프로예요. 그러면서 그게 서운해. 근데 그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언니가 잘못했나요? 언니가 잘못 안 했어요? 네. 잘못했지, 언니가. 그래도 챙겨줬어야지. 이 마음이 나는 우리가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마음 난다고 맨날 언니 욕해봐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내가 내 마음 공부해야 바뀌는 거죠. 저희가 연습 때 한 이야기 제가 하나 더 해드리면 뭐냐면 언니들이 교회 다녀서 질투인 것 같다고까지 나왔어요. 아니, 제가 이제 저도 이번 그 언니 생일과 제 생일과의 관계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이, 저도 언니들이 지금 75살, 뭐 80살 다 그렇게 드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이도 꽤나 먹고, 그래서 이제는 언니들이 제 생일을 챙겨주든 안 챙겨주든 내가 언니들의 생일을 챙겨주면 몇 번이나 챙겨주겠어요. 그냥 무심한 마음으로 챙겨드리자,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방법이 있어요, 제가. 우리 저 김대성님 그 순서 모르는 간호사 원불교로 데려오면 해결된다. 금강교단으로 데려오면 그 마음을 잘 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경원님도 이제 언니들 이립교당으로 데려가야겠죠, 교감님? 아무래도 이립교당으로 데려오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어떠셨나요? 제가 한 번만 우리 김창도 교수님, 고문님 어떻게 보시고 금강교단을 대표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요 마이크 좀 주세요. 예. 오늘은 참 유일하게도 24기 중 100기 중에 5번째는 청명날입니다. 예. 이런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당에서 정말 그 부직갱이를 땅에다 꽂아도 싹이 난다는 이런 좋은 날에, 그리고 내일은 또 식목일, 비안젤라 촉촉이 오는 이런 날에 우리 교당의 그 마음공부 콘서트를 열어주신 여러 패널님과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그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그 용식골이라는 큰 나무를 심어서 우리 교당에 전 교도가 큰 공부드린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진심으로 저도 기대하면서 오늘 진짜 감사하고 크게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교장 회장님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김현숙 부모님이하고 회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2시간 정도 준비라든가 리허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 뭐라고 표현을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패널들께서 이렇게 어제와 오늘 이틀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도 이렇게 연습을 또 하셨다 하니 얼마나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은 오늘 이를 계기로 저희 교도님들이 마음공부에 전념해서 교화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선보여드린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또 공부 열심히 해서 함께 금강교도님들과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어나서 나갈게요. 우리 보상 김현득 교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중앙교구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교구 배현송 교수님께서 우리 금강구단 오늘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한 말씀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네. 아니, 여기서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재미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재미있으면서,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지. 나도 그렇지. 나도 그랬어. 이런 마음 드시죠? 네. 혹시 얘기 내용 들으면서,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 드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죠? 바로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은 누구나 있을 수 있는 마음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요. 그런데 내 일기를 발표하라 그러면 그동안에 부끄러워서 못한다고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 안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에요. 다른 어떤 책 가지고 교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들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챙겨가지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니까 재미도 있으면서 나도 저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살아있는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제가 금강교당 오늘 대박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금강교당이 6월달하고 12월인가요? 11월이 두 번 계획을 했다는 걸 교무님에게 전화해서 4월로 좀 옮기면 안 되겠느냐. 금강교당을 첫 출발로 했으면 좋겠다. 교구로 말하면 중앙교구에서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로 말하면 오늘이 4회예요. 작년에 1회를 처음 했고 2회, 3회는 1회 교당에서 일단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출장, 파견 나온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금강교당에서 내가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교무님이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하니까 거기 막 불러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을 긍정적으로 감사하면서 살면은 감사할 일만 생기거든요. 제가 또 왜 그러냐면 오늘 올렸는데 우리 교당에 그 돌아가신 분이 공약을 했어요. 그러고 작은 교당 간다고 떡을 챙겨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오면서 역시 금강교당 교무님이나 교주님들이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하니까 점점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넝쿨채 굴러 들어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콘서트 아까 어느 방송 얘기했는데 어느 방송은 아니고 중앙교구 내 방송팀들이 있어요. 중앙교구 미디어. 그래서 미디어와 마음공부가 접목하다 보니까 앞에서 말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단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실은 여기 아까 본인들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회화를 하다 보면 하고 물리가 나요. 회화도 정기 우리 훈련 과목 중에 사회연구 훈련 과목에 속하거든요. 회도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회화라고 하고 그냥 패널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문학 감정을 하는 거다. 우리가 상시 응용주의상으로 공부하던 중 어느 때든지 교당에 오고 보면 서로 문학 감정 회화 얻기를 주의할 것이고요가 교당 내양식 주의사항에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교당에 오고 보면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 공부해서 법동주와 더불어서 또는 교화단과 더불어서 또는 교무님에게 이렇게 문학 감정을 얻어가면 우리들의 삶과 현실적인 삶과 교당 생활이 서로 연관이 되어가지고 행복한 교당 생활 그리고 교당에 와서 그렇게 다시 문학 감정 회화를 얻어가면 거기에서 힐링이 되고 훨씬 더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봄바람은 사과 없이 평등하게 불어주지만 산 나무라야 그 기운을 받아 자라고 성현들은 평등하게 법을 실천하여 주지만은 신이 있는 사람이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야 그 법을 오롯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신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뽑혀가지고 제일 먼저 이곳에 와서 했고 이곳을 선택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들어주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원리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성품에 대한 성품의 원리에 대해서 아까 진리다, 그게 진리다, 일어나는 그 마음도 진리고 이 마음도 진리다 이랬는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쏙쏙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이걸 훑어드리고 끝낼까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제가 망설이고 있어요. 할까요? 해도 될까요? 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의 성품이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다. 다르다. 예. 우리가 들었고 했어도 표가 안 떨어진 부분일 수 있어요. 이론상의 진리, 우리가 대각개교 경축의달을 맞이했는데 저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들에게는 원불교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 교당에 오는 이유이기도 해요. 저 이론상의 진리를 믿고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게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용식법이다, 마음 공부한다, 저 이론상과 같은 마음을 쓰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을 사용할 때 이론상과 같이 쓰고 귀를 사용할 때 이론상과 같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 모두의 성품은 이론상의 진리에 나와 있는 걸 잠깐 생각해 볼게요. 이론상 진리의 맨 처음에 뭐로 돼 있어요? 이론은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됐어요. 우주 만유의 본원이며 우주 만유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론의 진리는 어디에는 있고 어디는 없는 게 아니라 다 통해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그랬어요. 모든 부처와 성자들이 깨닫고 쓰는 마음자리예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에요. 재불재성은 경계에 따라 마음을 쓸 때 그것이 호리도 저 이론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도장 찍는 것과 같다. 그래서 시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중생의 본성이 뭐라고요? 이론상의 진리예요. 저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 모두의 본래 성품 자리예요. 아마 아까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본성이 아니라 그 쓰여지는 부분을 이제 보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중생의 본성, 본래 성품은 같다. 그걸 바탕으로 성품이 여기 있어요. 성품. 보이시죠? 네. 성품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을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많이 써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정신 수양하라. 그러잖아요. 성품.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약하고 넘어갈게요.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성품과 정신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영롱하게 다르다. 네. 성품과 정신은 거의 같은데 정신은 영영하니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명지가 있어요. 정신은 초록초록 명지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쓰는 지금 마음 공부한다 그랬는데 마음은 뭐냐? 경계를 당해서 분별이 일어날 때를 마음이라고 해요. 분별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경계를 딱 당해서 육군을 통해서 이 분별은 육군을 통해서 일어나요.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안이비설신 육군을 통해서 분별이 일어나는데 이 경계를 당해서 분별이 일어날 때를 마음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신은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가 마음공부 공식이다 자꾸 얘기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하니 거기서 심지는 뭐예요?
심진. 마음이 바탕이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심지는 성품과 정신이에요. 성품과 정신. 여기를 말해요. 원래 없건만은 여기 이 경계를 여기 제가 이 핑크가 안 맞네요. 여기 핑크가 잘 안 맞죠 지금. 여기 경계를 중심으로 없건만은 성품 단계. 성품과 정신. 그래서 정신은 정신 수양의 요지에 보면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뚜렷하고 위에 있는 마음처럼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이 정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마음이 가는 길이 어디냐면 길이 뭐냐면 뜻이에요. 그래서 대산용사님은 이렇게 표현도 해주셨어요. 이 정신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성품은 아버지다. 그래서 정신은 얘가 이렇게 잘 비치면 좋겠는데 제가 핀트를 못 맞추고 있어요. 맞춰요. 정신은 성품이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잘 받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그대로 닮았는데 이 아들인 마음이 손자의 뜻에 따라 가다 보니까 자꾸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뜻 따라서 딱 가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마음도 제가 이렇게 두 군데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육근을 사용할 때 이원상을 떠나지 않으면 위에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래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결국에 위에는 부처고 밑에는 중생이고, 부처와 중생은 바로 한 마음 차이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아까 일기할 때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의 분별과 주착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분별과 주착.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마음 공부하자는 건 뭐냐면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과거의 습관에 의해서 영생을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뿌려놓은 씨앗들이 있어요. 그 뿌려놓은 씨앗은 인과보응의 이치 따라서 때가 되면 싹이 나요. 지금 봄이 되면 어떻게 돼? 겨울에 죽었던 나무가지,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나무가지에서 사과꽃도 피고 백꽃도 피고 벚꽃도 피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내가 뿌려놓으면,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때를 따라서, 인연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건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끌려가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세 가지 공부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 이론상과 같이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공부. 뭐죠? 중심수야. 그렇죠. 사막. 일단 사막이죠. 사막이에요. 세 가지 공부.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마음이 요란,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첫 번째 마음에 있는 그 빨간 글씨는 요란함이에요. 마음이 요란한 때 멈추어서 자성에 정을 세우면 거기서 온전함을 회복하게 돼요. 그 다음에 뜻이 어리석은 마음이 날 때 멈추어서 자성에 해를 세우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온전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에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멈추어서 자성에 개를 세우면 거기에서 취사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는 거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주의하지. 그렇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오가 상시 운용 주의사항의 1투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멈추어서 아까 요란해진 내 마음
그리고 분별성과 집착심이 있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다시 지혜를,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바르게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게 바로 이 이론상을 닮아가는 이론상과 같은 원만한 인격을 갖추기 위한 공부길이다. 그래서 1, 2, 3조가 마음공부, 일상수행요법의 1, 2, 3조가 마음공부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바탕으로 그 진리에 근거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는 대소유무의 이치를 따라서 일어난다. 성품으로 말할 때는요, 공원정 이렇게 얘기해요. 텅 비어있는가 하면 그 밝음이 있고 그 다음에 발음이 있어요. 이 자성의 정해 계를 세우는 건 뭐냐면 텅 빈 진리의 바탕에서 그걸 닮아가는 게 비우는 거고요. 멈춰서 비우고 온전함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뚜렷한 그 밝음을 채받아서 생각을 하는 거고, 지혜를 얻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른 진리의 공은 정의 바탕에서 우리가 그걸 닮아가는 게 바로 자성의 계를 세우는 것이고, 거기에 계를 세워서 취사에 옮겼을 때 육군 동작을 사용할 때 이 이론상을 여의치 않는 공부가 된다. 오늘 이렇게 일기 발표를 들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이렇게 성품, 정신, 마음, 뜻, 행동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특강인데. 연결이 되시죠? 네. 이론상 진리를 바탕으로 공부하는 수행은 사막이에요. 사막 8조잖아요. 네. 수행문, 그 진공묘의의 수행문 거의 이야기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도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유를 얻는 행복한 4월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기 106년 4월 4일 원불교 금강교랑 중앙교구에서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마음공부 토크 콘서트 법회를 원만히 마치고 폐회합니다. 마음 공부합시다.